새누리당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이유가 김두관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이게 아직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 신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요. 박근혜 대표에 대한 비판,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은 좀 그만하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뭘 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컸었지만 또 개파 정치랄까, 또 단수 공천, 그래서 민주당의 좀 핵심인 국민 갱선 이런 것들을 좀 막았었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좀 잃어서 정말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은 아니더라도 일당이 될 의심을 열 리가 없는 게, 제가 2월 16일 날 입당을 하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 21일에 입당을 해서 저는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당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국민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독선과 오만이 보이면 가차없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썼는데, 이장 통방장들이 그 현장에서 마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무보수는 한 달에 한 20만 원 받기 때문에 무보수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명예직으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장했던 사람들, 통반장 했던 사람들도 구청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런 열린 개청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나라를 제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치열하게 박근혜 후보가 토론하고 논쟁하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종북 논란에 많은 관심들도 갖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과연 같이 야권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거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 진영을 전체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진보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또 시민사회라든지 광범위한 진보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그런 재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이 대중정당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정강에 보면 2020년인가 2016년에는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즉답을 드릴 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쇄신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기 개혁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오히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획득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보에 대한 수집 능력, 또 정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진행되고 있고 뭔가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 총참모장이 추천됐고요. 그 배경에 장성태, 김경희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인생이나 경제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국방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치도 그렇고 또 오랜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국방 외교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신데요. 어떤 그 외교, 안보, 국방의 그런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 어쨌든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를 쭉 보면 협배 정책, 포용 정책을 통해서
긴장과 대결의 국면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요. 14선언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저는 이제 행정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이렇게 쭉 해보면서 전임자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군수든 전임자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잘한 거는 개성에서 발전시켜주는 게 뒤에 국정을 맡은 도정을 맡은 사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나 행정의 개성 문화가 좀 성계 문화가 정착될 때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의 시대, 남북 교류 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는데 다시 긴장과 대결의 국면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이고 이 부분이 막혀가지고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이제 긴장 관계 보조되는 상황 속에서 전화람 사건도 생기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생겨가지고 또 정부는 오이사 조치를 함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요.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아마 추대가 됐고 또 군부의 실력자가 어쨌든 숙청된 걸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만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파워 게임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아마 좀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제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바로 김정은 체제를 중국을 비롯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바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내년에 북한도 방문하고 또 정상회담도 정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가 맡고 있는 이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가장 우선해서 대북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미국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하고 관계를 잘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북한을 잘 푸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용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87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 가까운 중국을 보더라도 당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 후진타오 주석이 10년간 하고 아마 연말 전인대회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아마 주석을 지금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80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지금 많은 자본들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곧 평화를 안착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답답한 한국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이 문제만큼은 남북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래서 신뢰를 좀 높이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방 경제론을 이야기했고 또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 교류 단계, 협력 단계, 또 남북 연합 단계, 완전한 정치 군사적 통일 있는 단계를 보지만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남북이 상호 인인하고 좀 여러 가지 통행이 자유롭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통일의 단계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류 협력 단계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면적으로 보이사 조치를 좀 풀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더 활성화하고 제2, 제3호 개성공단도 만들고 가스관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다 이렇게 연결하고 철도, 도로, 가스관도 다 연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만이 북방 경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답답한 한국 경제를 풀어낼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하면 과학기술계에서 이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우리 전국 발표하면 다 국민들이 좀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워낙 전국 불신이 심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전국 발표를 믿고 싶고요. 다만 또 적절한 때가 되면 과학기술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좀 소상하게 좀 해명하고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대양해군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했던 게 제주 해군기지고요. 저는 이제 해군기지를 만드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는 이 해군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들 또 제주도민들하고 충분하게 좀 설득하고 합의 과정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그 장명문화를 혁신할 때 매장 못하고 화장하고 팽장어, 납골당 지금 수목장으로 연결된 그 남해군이 굉장히 난소를 날 때 공설공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법 묘지를 못 쓰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연죽이라는 마을에 가서 한 50여 차례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 이장, 노인회장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것을 관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특강을 갔을 때 그 마을에 50분 찾아가서 그렇게 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뒤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시정촌의 촌장님인가 시장님이 이 해모시설을 그 마을에 설치하려고 그 마을을 얼마쯤 찾아갔겠습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단체장이 찾아갔더라고요, 마을을. 300분을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 동의를 받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50분 간 걸 자랑을 하다가 요즘 싹 접었습니다. 제주도민들 강정마을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양해군 건설 차원에서 건설하는 것은 충분하게 제주도민들,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 이런 걸 거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그래도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IMF 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롭게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산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많은 부조리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김두관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래에서 그리고 삶의 체험 속에서 제가 익힌 게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려운 중아이 계층 전체 국민들 함께 어우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저 김두관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